프린트 3개 중에 지수 펴시면 되고, 일단 이 유형 수업은 이제 보완 수업이죠. 개떼잡 수업 시간에 뭐 좀 급하게 설명이 좀 마무리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수업. 그리고 현장 수능도 수능이지만 뭐 학교 내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보완해주는, 또 고3은 또 수능에 맞게끔 또 약한 점을 찾아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개념 수업은 개념 정리를 싹 해드리면 되는데, 주말에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이 수업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파악을 해야 돼서 이제 문제를 미리 좀 풀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걸 걷었고 이제 좀 빠르게 복사를 해가지고 채점까지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복사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봤어. 아까 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런데 화요일 날 첫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분포가. 그래서 그냥 따로 스캔은 안 하고, 원래는 이제 이름을 페이지마다 다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잘라낸다. 이게 여기 이렇게 잘라도 뒤에 안 없어지게 해놓은 거거든요. 잘라가지고 스캔을 싹 한 다음에 한 명씩 막 보면서 막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와 얘는 되게 잘 그렸다, 이렇게 그리는 애도 있어 막 그러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하게 될 유형 수업하고 좀 다를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주말에 수업하면 주중에 바로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방학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요 수업을 오늘 첫 시간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3주치가 밀려 있는 상태야. 그래가지고 과제도 좀 그냥 왕창 나갔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수업하고 연계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혼대잡을 해서 어려워하는 것도 같이 푼다든지, 뭐 수업 시간에 못 푼 거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내 설문을 보낼 거예요. 톡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번 모르겠어요 나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것들을 막 설명해 준다든가. 아무튼 공통적으로 누구 한 명만 딱 질문을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누군지 찾아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로. 시간도 많잖아, 방학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개떼잡 수업을 잘 끝까지 가고 그 이후에도 결과가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잔소리죠, 뭐 계속 지랄해야 돼. 뭐 나름 정승재 선생님도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엄청나게 해댔겠지만, 나야말로 안 그래도 잔소리 많이 들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요거는 뒤에 여러분 몇 페이지죠?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에 나오는 건데, 내가 거기다가 이제 정의가 필요해요. 맥스랑 이제 미니멈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 기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빼놨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요거 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지워놓고,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려낸 모양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보면서 나랑 되게 비슷한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내용은 똑같지만 내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이 틀렸어 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못됐죠? 근데 지금 3분의 2는 저렇게 그렸어요. 왜 틀렸는지부터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첫 주 수업 시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물론 6제곱, 8제곱은 아니었어. 그때 y는 x 제곱하고 y는 x 4제곱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짝수차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그런데 그렇다고 2차 함수하고 4차 함수가 똑같이 생긴 건 아니야. 그래서 둘을 같은 데다가 그리면서 그래도 비교는 해주다가 시간에 쫓기든지 급하게 마무리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 그거 그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과연 중요할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건 아예 대놓고 그려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잘 들어. 내 정말 잘 들어. 이미 수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내 얘기가 좀 겹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원만 듣는 학생들도 있고 수투만 듣는 학생, 둘 다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얘기가 좀 겹치더라도 그냥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 번 하나 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학생 수준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 진짜. 나도 평소에 학생들, 우리 재원생들 지도할 때 그 얘기 많이 하거든. 과외 준비하듯이. 과외 준비를 해, 지금부터. 근데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돼. 정말 과외 준비를 하세요. 선생님 수준으로 하란 말이야. 대학교 가서 과외 한 번씩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아무리 수학이 싫어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과외만 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수학도 과외 한번 해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영어 과외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자, 말은 쉽지. 선생님처럼 공부해봐. 학생 수준으로 공부하지 마.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학생 수준과 선생님 수준의 차이. 제일 큰 차이. 어떤 거? 자신의 언어로 뱉을 수 있냐? 이야, 우와, 맞아.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왜냐면 희성이는 공부를 잘하잖아. 수학을 잘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알아, 뭔 말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 그리고 나중에 과외할 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내년에. 학생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학생은 틀려도 된다는 면책권이 있어요. 왜? 학생이잖아. 여러분들이 뭔가를 틀렸을 때, 몰랐을 때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점수가 안 나올 뿐이야, 그냥. 그잖아. 그런데 선생님들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막 설명하다가, 야, 근데 지수법칙이 뭐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래, 완벽한 사람은 없을지언정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왜? 틀리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틀려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틀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틀릴 수 있어, 당연히. 틀리는 게 맞아. 그리고 틀렸거나 모르는 것을 감추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완성을 시켜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근데 그거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 수준을 하지 말고, 내가 배운 만큼은, 내가 여러분한테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본인들이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라고. 모를 수도 있어, 그래. 그런데 완벽해져야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어떤 스타일, 뭐 모를 수도 있죠, 뭐 그거 갖고 그래요, 뭐 이런 표정이야.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적어도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해지자. 두 번째,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을 받잖아요. 수업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질문 받는 게 쉬울 것 같아? 아니,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 수업하는 거하고 질문 받는 거하고? 질문 받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 얘가 뭘 질문할지 모르거든. 수업은 준비를 해서 내가 털면 되잖아.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냥. 선생님들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완벽하게 공부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해지는 거라면,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확인한 것 말고도 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보라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주로 이제 조건들에 그게 많이 있죠. 우리 공식만 보지 조건들은 잘 안 본단 말이야.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수투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수투 같은 거 하다 보면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이라고 있어요. 뭐 수렴하는 수열을 두 개는 뭐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실수배를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렴한다는 전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라고 하기도 좀 뭐해. 거의 얘랑 삐 까먹는 중요하게 하는 게, 나눌 때 0이면 안 된다, 조심해라, 그거. 근데 걔네들은 구석탱이에 써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란 말이야. 내가 어제 물어봤어.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건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해. 0으로 나누면 왜 안 되는 거야? 어제 수투할 때는 그 얘기 나왔었어요. 물어볼까 겁나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질문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내가 진짜로 그냥 이해한 건지 아니면 그냥 외운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위험해요, 그거. 나도 모르게 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술술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외워서 푸는 거예요. 수학을 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외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자, 복습.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공부한 내용만큼은 완벽해지지 않은 거. 두 번째. 공부한 내용 그 주변에 또는 그 안쪽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거기를 샅샅이 고민해보면서 내가 이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 세 번째. 선생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제를 풀 수 있다로 끝나지 않아요. 왜? 비교당하잖아. 옆반 선생님이 더 잘 풀어주던데, 우리 학원 선생님이 더 잘 풀어주는데, 우리 과외 선생님이 더 잘 푸는데, 우리 반 1등이 더 잘 풀었는데. 그런 비교를 당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들은 뭘 할 것 같아? 자기가 풀고 해설도 보고 다른 사람 푼 것도 보고 인터넷 강의도 보고 막 비교를 해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야, 이런 발상도 가능하구나. 계속 좋은 풀이를 찾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수 있다 해서 끝내지 마세요. 한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은 10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좋아요.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 딱 풀고 나서 답을 보니까 답 맞았어. 해설도 봤어. 심지어 해설 보니까 해설도 맞았어. 근데 밑에 보니까 다른 풀이가 있어. 다른 풀이가 있는데 뭔가 나랑 다른 방식으로 풀었는데 뭔가 복잡하게 써 있어. 몰라. 나 뭐 풀었는데 뭐 이러고 끝낸단 말이야. 해설지를 만든 사람이 다른 풀을 왜 써놨겠어요? 보라고. 볼 필요가 있으니까. 숫자가 바뀌거나 문제의 형태가 바뀌면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다른 풀을 쓰지 않아도 똑같은 페이를 받거든. 문제 하나당 해설지에 대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상 쓰는 거야. 내가 이 풀이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애들이 이거 풀다가 숫자가 이렇게 바뀔 때 곤란할 텐데 짝수에서는 이게 되지만 홀수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야. 친절하게. 그 쓴 사람의 그 배려를, 호의를 무시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배운 것만큼 완벽해지겠다. 저런 것도 괜찮아요. 나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말아야지. 이것도 되게 좋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아무튼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거, 마음가짐. 두 번째, 내가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를 정말 잘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완벽한 이거 대충 이렇게 되겠지 뭐. 이게 지금 1번과 2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완벽하지 않게 그렸어요. 대충 그린 거예요.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8승에 6승보다는 좀 더 뾰족할 걸. 안 그래? 안 뾰족해. 8승에 6승보다 더 넙대대. 그건 또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 학생이 선생님 근데 왜 얘하고 얘는 이렇게 돼요? 라고 질문하잖아. 그 순간 이 사람이 대답 못해요.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냐? 이렇게밖에 못한다니까. 왜? 그런 마음으로 그렸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뭐. 학생이 선생님 진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중에 과외 선생님 돼가지고.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외우라는 거야, 외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뇌는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기억났다. 이렇게 옛날 여자친구한테 운전을 가르쳐 주는 중이었어.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차가 이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얘가 겁대가리 없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쫙 원래 봐봐. 이제 여러분들 되게 어차피 나중에 운전할 거니까 잘 들어봐. 이거 가기 전에 우회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이고 돌면서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 날아가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그런 뉴스 본 적 있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행인을 치었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 속도 안 줄여서 그런 거야.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슬로우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드라이빙에.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발음이 왜 이래? 자, 봐봐. 쭉 가잖아. 그럼 여기서 쫙 줄이는 거야. 거의 최소로 줄여. 그러니까 멈추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에, 그것도 상황에 맞게끔 얼만큼 줄여야 돼요? 야, 얼만큼 줄여야 되지? 이 차하고 이 도로폭하고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 알잖아요. 뭐 사보면은 뭐 얼만큼 사용량 보면 사용량, 적당량이 뭔데? 적당량은 해봐서 알잖아. 찍 해보니까 써보니까 뭐 이렇게 많어 막 이렇게 해보고 찍 해보니까 뭐 이렇게 부족해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 공부도 그런 거야. 공부도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줄여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봐봐. 이렇게 가는데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딴 얘기로 갈게요. 가는데 얘가 속도를 안 줄이고 이렇게 가더라고. 차선을 넘어가는 거야. 중앙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에이 위험해 큰일 나 그러다가 죽어. 너 죽으면 안 되지.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했단 말이야. 화를 내진 거나 싸우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갔어. 근데 여기다 가다가 다시 우회전할 일이 생긴 거야. 또 여기서 천천히 가더라고. 근데 이때는 뒤에 차가 오고 있었어. 내가 뭐라 했냐. 아니 빨리 빼줘야지 뭐하고 있어. 왜 이렇게 꾸물거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모르겠네 하면서 딱 째려보더라고. 뭐? 그랬더니 아깐 우회전할 때 천천히 하라며. 그래서 지금은 왜 했더니 빨리 천천히 했다고 난리야. 그래서 아니 여긴 차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것은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공부법 할 때 무슨 뭐 수학책을 가지고 뭐 3회도 그랬네 5회도 그랬네 10회도 그랬네. 그 되게 나쁜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 물론 좋은 뜻에서 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너무 자기 자신한테 벌어진 상황에 만큼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성공. 그게 다 적절한 표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게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일지언정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너무 당연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딱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그래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 그럼 공부를 왜 해요? 공부의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꿈을 이루고 뭐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다 좋은데 왜 공부를 그럼 우리는 해야 돼? 왜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것,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왜 학교까지 열심히 지어가면서 선생님들 뽑고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요? 그건 아닌 거 같잖아. 나름대로 그들도 계획이 다 있다고. 그렇지. 인재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 잘 들어봐. 저 책꽂이 보면 책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 수학책이 거의 주로 수학책이지만. 저 안에 있는 지식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는데? 안 필요해요. 다 쓸데없어요. 특히 수학책은 거의 쓸데없어요. 수학적 지식을 어디다 쓰고 살 거야? 특히 고등학교 수학 지식을. 공대 가면 쓰지 않나요? 안 써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요즘 많이 써요? 뭐 기본적인 거 쓰겠지. 구구단 같은 거 뭐 곱셈 나눗셈 뭐 통분시키는 거 이 정도는 쓰겠지. 근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거의 안 쓰잖아.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거의 안 쓰.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거의 안 쓰단 말이야. 생각해봐.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대학생들이 얼마나 쓰겠어요? 별로 안 써요. 지수함수를 그리고 안 그려. 지수함수를 왜 그려? 그런 거 안 해. 수학 책에 있는 지식은 소모품이에요. 쓰고 버리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있는 쇠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을 시키는 거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영어는 인정.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다. 사회? 그나마 낫다. 역사? 그래. 좀 사람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 과학? 모르겠다. 과학 같은 경우는 그쵸. 저런 거 있지. 딱 물이 맺혔네?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졌나 봐. 이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게 해결은 되겠지. 근데 그거 모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 그 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다양한 걸 시켜보는 거야. 왜?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 다양한 걸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다양한 걸 잘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야? 자기가 못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하면 난 하게 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연구해서 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학교 가도 공부를 잘할 거고요. 기업에 취직해서도 일을 잘할 거야. 사업을 해도 잘할 거야.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을 넣는 게 아니야. 지식을 넣겠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재미없는 거 있어요. 그 과정, 그 퀘스트를 깨는, 계속 어라 요런 과목도 있네, 이 새끼 박살 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중에서 특히 수학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거고요. 수학 시험은 정선 선생님도 이번에 이번 수능 얘기 많이 하던데, 이제 수능은 완전히 실기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수능 시험은 실기 시험이야. 잘 생각해봐. 필기는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시험이고, 실기는 가서 해보는 시험이야. 문제가 이런 식이야. 너 이거 찾아봐.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해결할 수 있는지 보자. 실기로 바뀐 거예요. 손으로 하는 실기 시험으로. 그러니까 실기 시험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워야 돼.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지. 그런데 이걸 보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뭐 대부분 저렇게 그렸으니까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걸까?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항상. 저렇게 되겠지? 아유, 그거 안 된다니까? 저렇게 안 돼요. 실제로 그려볼게요. 사람이 그리는 거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이제는 인터넷이 안 되면 수업도 못할 것 같아. 와, 큰일이야. 여기다 y는 x의 제곱 그래프를 그렸어요, 내가. y는 x의 4제곱도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둘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 그림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관찰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교차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 너무 당연한지 한번 봅시다. 자, 조금만 줄여놓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요게 y는 x제곱이에요. 요 놈이 y는 x 4제곱이야. 여기다 1 넣으면 1 나와요. 여기다 1 넣으면 1 나온다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는 모두 1,1을 지나게 돼 있어요. 1,1을. 근데 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지. 내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야, 평소에. 그러면 수학을 잘하게 돼 있거든. 얘는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2를 넣었더니 이 파란색은 2라는 값을 먹자마자 4를 뱉어내고 있죠. 4를. 녹색은 2 넣으면 저 위에 얼마가 있을까? 16에 있을 거라고. 저 위에. 16이면 7층 정도가 있겠다, 지금. 5층 끝이나. 그러니까 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그래, 여러분들이 안 틀렸잖아. 아까 그 그림도 여기는 맞았어요. 여기가 틀렸다는 거죠.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얼마예요?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여기네, 여기. 요 점이 여기가 2분의 1이고 옆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4분의 1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1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뭐야? 곱할수록 작아지는 거잖아. 곱할수록 작아지니까 얘는 많이 곱했으니까 많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 역전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이제 겹쳐요, 내용이. 수투에서는 이걸 제대로 들어가거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좌표계 막 데카르트 막 함수 막 그 점 뭐 막 그 얘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수원만 듣는 학생들한테는 그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수투 시간에 했던 얘기 좀 겹치는 거는 그냥 영상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둘은 달라요. 심지어 뭐까지 볼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모르겠어. 프린트 제목을 내가 좀 잘못 붙여서 그런지 이제 지수함수를 그리는 학생도 좀 있고 무슨 삼각함수를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냥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 컴퓨터한테 여기다가 이제 이 함수를 갖다가 주면 얘가 함수를 찾아서 그래프가 어디쯤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는 얼른 빠르게 다 점들을 찍는 거야. 봐봐.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얘는 다시 그린 거예요. 그림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점들을 막 찍는 거야. 얘는 하는 일이 그거야. 내가 이렇게 시킬 때마다 얘는 얼른 막 점을 찾아서 찍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가져온 게 아니야. 새로운 점들을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생각해봐. 짝수차잖아. 당연히 1을 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되게 잘 들어야 돼. 수학 시간에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논쟁이 참 많죠. 암기라는 것에 대해서.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수학은 암기다라고 이렇게 막 책 타이틀에 써놓으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야.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도 봤어요. 수학은 암기예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럼 암기 안 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풀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좀 길게 풀어볼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지, 이제. 이렇게 풀죠. 여러분한테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요. 잘 생각해봐. 이거 외워서 푸는 거야. 얘를 보고 이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해 같아요? 암기 같아요? 암기예요. 암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보면서 저거는 2차 방정식 어떻게 풀더라? 맞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로 나눠 풀면 되지. 맞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푸는 방법도 있었는. 이릅니까? 아니잖아요. 몸에 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학이 암기냐 아니냐를 논할 때는 암기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거 암기야, 암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암기라고 보면 수학은 암기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암기라고 안 보면 수학은 암기가 아닌 거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해석이. 왜? 이것에 대한 암기라는 단어의 정의 때문에. 수학은 나는 암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난 이건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몸에 배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암기를 결국 한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암기가 시간이 지나면 암기의 차원을 넘어가 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36, 18, 54, 20 이건 암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암기라고만 생각하는 우리가 뭔가 따로 있잖아. 뭐 시를 암송한다든가 뭐 영어 단어 그 단어가 뭐였더라 이거 한다고 그 상황들 있잖아. 야, I am a boy가 그게 I am a boy 중에 하나라도 이제 암기의 차원이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암기 수준을 넘어갔잖아. 난 암기 다음 단계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암기로 안 보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예요. 암기라는 건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숙지나 숙달. 숙지보다는 숙달이 가깝겠다. 숙련이 더 우아하다. 숙련이 돼야 돼요. 충분히. 이게 돼야 돼, 이게.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나는 이것에 대해 숙련이 되어 있다 아니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공부를 하는 목적이야.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일을 하려면 1단계가 2단계가 3단계가 있어. 그럼 3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1단계 대충 하고 2단계 대충 하고 3단계 하잖아요. 그럼 나 작살나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나 1단계가 충분히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이 되면 2단계로 가. 2단계가 충분히 수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3단계로 간다고. 그럼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의식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 훈련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수학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이해. 근데 여러분 여기 내가 아까 했던 얘기가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이 이해라는 거 되게 무서운 거야.
이해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됩니까? 잘 생각해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해야겠어 하면 이해가 되니? 아니라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것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2분의 1을 여러 번 곱하면 적게 곱한 것보다 많이 곱한 게 작아질 거라는 것을 이미 다른 과목 또는 이전 교과 과정에서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은 이거 졸려. 여기 좀 이따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전의 경험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경험을 하려고 해봐. 정말 경험을 해봐. 2분의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분의 1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넣어보란 말이야. 그걸 안 넣어보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억지로 한다고. 그럼 이게 없는 얘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수학은 어려워진단 말이야. 저거 충분히 이해 가요? 아, 저것들은 교차, 이게 외우는 게 아니야. 자, 내가 여기다 그래프 하나 더 추가시킬 건데, 여러분한테, 지금 요게 y는 x의 제곱이었고, 여기에 y는 x의 4제곱이었어요. 내가 추가시킬 거야. 누굴 추가시킬 거냐면, y는 x의 20승 한번 가보자. 여기다 추가시킬 거야. 예상해봐. 어떤 모양 나오는 건지. 어떤 모양 나올지. 자, y는 x에 하고, 내가 20승 할 거야. 예상해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황이야. 얼마나 작겠어. 0.8이야 여기가. 0.8을 20번 곱해봐. 그럼 진짜 작을 거야. 0에 가까운 수가 나와. 이 로그에서 배운단 말이야 이게 또. 근데 얘는 급해졌어 마음이. 왜? 나 좀 이따가 1, 2는 얘들랑 똑같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 언제 커지냐 막 이러다가 1 근처에 오면 엿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 탄력 받아가지고 얘는 쭉 올라가 버리는 거라고. 얘는. 100승 깔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각형처럼. 해보지 뭐. 공 하나 더 붙여볼까? 이렇게 나와요. 보이지도 않지? 뾰족하다고요? 안 뾰족해요. 넙대대요 더. 오히려 차수가 커지니까. 그치? 홀수차. 홀수차도 마찬가지야. 우리 7 구했죠? 7. 얘가 7이고요. 얘가 9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요.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교차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교차 나오는 게 보여요? 여기? 너 할 수밖에 없겠죠? 교차될 수밖에 없겠지?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되란 말이야. 7, 9는 너무 크니까 우리 3이나 5 정도로 비교를 좀 해봅시다. 요런 모양이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서 원점 대칭인 걸 외우지 마라, 제발. 여러분, 남들은 안 외워요. 나만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홀수차는 원점 대칭, 홀수차는 기함수, 홀수차는 원점 대칭, 홀수차는 기함수. 그거 쓰고 외우는 거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야. 그럼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반드시 이해라는 거를 해야 돼. 근데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해 중에 꽤 많은 것들은 암기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 고민을 좀 해보란 말이야. 자, 이제 우리 그 절대값 그래프가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그래프는 지금 그린 걸 보니까 잘 그린 사람은 다 잘 그렸고, 못 그린 사람은 거의 다 못 그리는 지금 상태라서 이거를 내가 잡아주기보다는 오늘은 지금 저 시계 50분 조금 안 됐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그 절대값 그래프 있었던 거 있죠?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절대값 자체가 아니야. 그 얘기 좀 하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